자, 81회입니다. 3번, 5번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3점짜리네요. 3점짜리는 정확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201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자, 큰 문제 3번은 메뉴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뉴에 큰 문제 3번은 무조건입니다. 큰 문제 3번은 부가가치죠. 여기에서 선택하고요. 큰 문제 5번 원천징수는 여기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눌러주시고요. 자, 부가가치 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1번 한 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요거 한 개 입력하는 거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부속 명세서 여기 또는 요거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찾으시면 돼요. 요 중에서 지금 문제에 뜨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입력 완성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가 있죠. 이거 선택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겠어요. 자, 출발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여기서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기 예정이네요. 1기 예정 관연도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2019년이겠죠. 관연도라서 그렇습니다. 1기 예정이니까 01월부터 03월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자, 요 내용을, 요 있는 내용만 그대로 쫙 입력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한길 상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에서, 자, 코드 입력할 때는 항상 F4 키가 이용되더라. F2. 자, F2. 한길 상사, 한길, 나오죠. 한길 상사. 다음 동청호가 있는데요. 자, 동청호는 여기 나와 있죠. 1동 1층 101호. 그러니까 1동, 엔터, 1층, 엔터, 101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른쪽이에요. 요까지는 다 해결이 되었고요. 다음.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있네요. 맞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면적 100이네요. 면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0. 엔터. 용도 있네요. 상가로 나와 있죠. 상가 나와 있으니까 상가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상가.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볼게요. 뭐 동청호까지 치고요. 우리가 쳤던 것은 면적과 용도 요거 입력했습니다. 다음 계약갱신일 요거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지 보고 요 내용들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음 출발합니다. 자, 먼저 임대기간이네요. 18년 1월 1일입니다. 2018-0101. 그리고 2019 2년이네요. 12월 31일 2019-1231 입력하면 돼요. 자, 요 기간 보고 제가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성 것도 없고요. 요 기간만 보고 기간을 보고 어디에 여기에 입력했던 겁니다.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보증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얼마? 5천만원. 이게 50 뿔뿔. 그리고 월세 있네요. 200만원. 2 뿔뿔. 엔터. 자, 나머지는 없죠?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길 상사에 내용은 다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있는 것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커피 상사네요. 커피 상사. 그러면 F2. 커피. 자, 이렇게 하시면 F2를 이용해서 커피 상사 회사 이름이 나오죠?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다음 여기도 동청호 있죠? 1동 2층 201호 1동 2층 201 엔터. 이러면 별 문제 없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면적과 요 내용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면적 나와 있겠죠? 면적 90이고 사무실이네요. 그러니까 면적을 90. 그리고 사무실 용도는 사무실 되고요. 자, 임대기간이 근데 두 개가 나와 있네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16년 2월 1일부터 18년 1월 31일 2016 0201부터 2018 0131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3일까지.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전혀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하나 더 있죠. 이게 갱신되었습니다. 어디에?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짓고 2018 2월 1일이죠. 0201부터 그 다음에 2020 1월 30일 2020 01월 31일 이렇게 나온 대로 제가 친 거밖에 없습니다. 친 거밖에 없고요. 달세가 올랐네요. 보증금이 올랐네요. 4천만 원으로 보증금이 얼마? 4천만 원. 월세는 얼마? 100만 원. 변함이 없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한길상 누굽니까? 커피 상사네요. 커피 상사의 입력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까지 입력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을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반영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영하는 문제도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정답은 어디까지가 정답이다? 지금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추가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것을 일기 예정신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 예정신고서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출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요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월세 등이 얼마입니까? 900만원. 900만원은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900만원에 부가세 얼마? 90만원이 되겠죠?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 간주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간주 임대료. 자, 이게 돈이 36만 8,875원인데요. 자, 요거 제가 숫자를 다 기억 못하겠으니까, 이거 36만원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6만원 기억하기 좋으니까. 사실은 부가세 신고서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숫자가 힘드니까 지워버리고요. 간주 임대료. 이 두 가지를 반영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기 예정신고 기간의 예정신고서에 출발합니다. 저장하고요. 자, 어디에?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눌러볼까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일기 예정이니까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요거 지워주세요. 요거 지워주고 여기다가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다 없다고 치고. 자, 지금 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반영하는 거. 일단 부가세 내야 되는 게 요겁니다. 내야 되는 거니까 빨간색이 되고요. 900만원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900만원에 얼마? 90만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간주 임대료 있죠. 간주 임대료는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부가세 내야 되기 때문에 과세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요 중에서 세금계산서 아니고 매입자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카드 아닙니다. 따라서 어디에? 4번 칸입니다. 여기에 36만원에 얼마? 36,000원을 입력할 거예요. 따라서 자, 달세 공급액 굿불불에 90만원과 그리고 간주 임대료 36만원에 얼마? 36,000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 작성하는 것만 놓으면 주로 3점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점수가 한 5점 정도, 4점이나 5점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에 관련된 모든 부가세 처리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요거 1번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겠죠? 한번 볼게요. 자,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고 다음 자료는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귀속 자료이네요.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뭐를 작성해라?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네요. 몇 기?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의 신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북소수령 및 과세표준 명세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 말은 여기 있는 내용만 신고서에 입력해라.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랬죠. 신고서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여기서 자, 몇 기였습니까? 문제에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네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보고 특별한 기술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 완성하게 되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게 부가세 신고서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조건 나중입니다. 매출 입력건 내고 매입 입력건 내고 그리고 가산세가 있는가 생각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 자료부터 먼저 입력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산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빨간색부터 보겠습니다. 매출부터 하겠어요. 매출은 어디서 입력한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되고 매입은 무슨 색? 파란색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 또는 예정신고 누락부는 어디에서 한다? 예정신고 누락부는 오른쪽에 있죠? 예정 매출은 여기, 예정 매입은 여기. 그리고 매입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는 여기에 입력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매출이니까 요 빨간색부터 하겠습니다.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8억 7천이네요. 자, 1번 부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부가세 영세율이 없으니까 부가세 내야 됩니다. 출발. 자, 여기 보니까 매출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과세 빨간색이며 세금계산 영세가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영세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 얼마를 입력하면 된다? 8억 7천이었습니까? 예, 맞네요. 870 뿔뿔 하면은 부가세가 8,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이겁니다. 매출 1번의 정답은 8억 7천에 이건 자동으로 나타나죠. 8,700.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네요. 이것도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납부해야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매출이고요. 자, 부가세 내야 되니까 요 칸 안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번부터 4번 사이에 있는데요. 자, 일단 세금계산서 아니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아닙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아닙니다. 그러면 기타 정규수료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돈이 얼마가 된다? 요 돈이 619045. 그러니까 요게 619045 엔터.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요것이 매출의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칸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4번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끝이 났습니다. 3번 이렇게 무조건 입력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2번 끝이 났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1번 도쿄 상사 제품직 수출이네요. 직접 수출했습니다. 선적일 환율에 대한 대금 450만원이 선적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래 됐네요. 자, 일단 수출은 영세입니다. 파는 것이며 자, 파는 것이니까 여기가 될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영세는 여기입니다. 따라서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다? 5번 아니면 6번이 되는데요. 5번은 세금계산서잖아요. 지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단 말이 없습니다. 발급했었으면 5번일 텐데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단 말이 없으니까 어디다? 6번 칸이 되겠네요. 6번 칸에 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금액이 450만원입니다. 450만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6번 칸이 얼마? 4500불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자, 요것이 매출의 3번 정답 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매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입을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출이든 매입이든 가산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입력부터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가산세 아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출발입니다.
자, 1번. 자, 매입입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8억 1천만 원 있고 세금 당연히 8,100만 원이고 자, 공급 시기가 2018년 10월 5일이지만 이게 늦게 받았네요. 2018년 10월 5일 날 받았어야 되는데 2019년 1월 24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요만큼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요거는 가산세에 해당되는데 나중 일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입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매입이면서 세금 계산서입니다. 8억 1천만 원. 자, 출발. 매입이니까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 되고요. 다음 세금 계산서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별 말이 없으면 일반 매입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되겠네요. 요 칸에 얼마? 요 칸이 보니까 요 칸이 8억 1천이네요. 그래서 10번 칸이 810 뿔뿔에 8,100만원 이렇게 자, 매입의 1번 정답은 여기입니다. 매입이면서 일반 1번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요거는 가산세니까 내비려 놓고요. 2번.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네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 샀으니까 어디가 된다? 매입. 파란색이 되고 다음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가 되고 고정자산이니까 11번 칸이 되겠네요. 요 칸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 칸이 있는데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공급가액 얼마? 1억. 세액 얼마? 1천만 원의 구인성 업무용 차량이네요. 요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억에 1천만 원이니까 고정자산이 100 뿔뿔에 10 뿔뿔이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입력했습니다. 요것이 매입의 2번의 정답입니다. 2번의 정답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네요. 구인성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승용차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불공입니다. 불공이에요. 그런데 구인용 승용차잖아요. 승용차의 범주는 어디까지가 승용차가 된다? 8인승입니다. 8인승 이하가 승용차예요. 이것은 불공이 맞습니다. 불공이에요. 불공이지만 구인성 업무용 차량은 이는 승합차입니다. 승합차는 승합차가 되고 이 승합차는 매입세 공개됩니다. 승용차가 안 되는 거고 8인승 이하가 승용차가 되려요. 그런 불공입니다. 만약에 이게 6인승이나 7인승, 8인승이었더라면 불공에다가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입력이 되었어야 되지만 지금은 9인승입니다. 9인승은 승용차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 세 번째,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공제대상 일반 매입이 있네요. 자, 이거는 보니까 카드입니다. 카드가 되고 카드로 샀고 두 번째 일반 매입이라고 알려주네요. 그 금액이 얼마다? 99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로 사는 거 매입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입은 여기에도 매입이 있지만 카드 매입은 어디 있다 그랬다? 오른쪽에 여기에 카드 매입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카드니까 여기가 되고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네요.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일반 매입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40번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900만원에 90만원 쪼개주면 되겠네요. 900만원에 900불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요게 매입의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자, 이제 입력이 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가산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산세 들어갑니다. 요거 참고할게요. 자, 가산세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이란 말이 여기에 매출이나 매입에 지연전송했다, 미전송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지연전송, 미전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인데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한 게 있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보니까 신고가 누락되어서 신고한다.
매입에도 신고가 누락되었는데 신고한다. 이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이 가산세도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거 세 번째 요거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요런 말이 있었잖아요. 공급 시기가 10월 5일날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19년 1월 24일날 수치분 공급가액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단 말이잖아요. 지연수치인가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지연수치 가산세가 됩니다.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입력하러 갑니다. 자, 가산세가 어디 있습니까? 요 아래쪽에 보시면 가산세 25번 칸 여기 있습니다. 요 칸을 눌러주시고 25번 칸 누르면 오른쪽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요. 요 중에서 자, 지연수치, 지연발급 가산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지금은 지연발급 아니죠? 아닙니다. 지연수치 61번 칸, 요 칸이 될 것이며 지금은 미발급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지연수치, 여기에 가산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요 금액이 공급가를 입력하면 돼요. 61번 칸에 공급가가 얼마였습니까? 공급가가 4,500만원,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61번 칸 45 뿔뿔 하면 가산세도 지가 다 계산해 줍니다. 지금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지연수치 가산세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급가만 입력하면은 이렇게 지가 나와줘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요 가산세 하나만 있었네요.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요게 80회, 80회, 81회 기출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있죠. 요게 몇 분의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연전송이 1000분의 0.5%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전송 가산세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세법이 바뀌었어요. 지연전송 가산세가 몇 프로 바뀌었습니까? 0.3%입니다. 그리고 미전송 가산세가 0.5%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몇 퍼? 0.3%. 그리고 미전송 가산세가 몇 퍼? 0.5%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게 과년도 기출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이렇게 5%, 1000분의 5, 100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83회부터 바뀌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 프로그램에 여기 이제 기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는 끝이 났어요. 부가세 신고서까지는 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끝이 났고요.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원천징수가 되겠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5번 문제의 원천징수는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놓고 출발할까요? 원천징수 큰 문제 5번은 푸실 때 무조건 어떤 메뉴? 원천징수 메뉴 여기에서 입력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어떤 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아니죠. 요거 아니고 연말정산이죠. 이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부가세 신고서가 반드시 출제되듯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도 반드시 출제되고요. 나머지 것들 중에 요것들 요거나 뭐 요것도 간혹 나와요. 요 정도 요거 3개 중에 주로 1개가 또 추가로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직 직원이네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신나라 여자네요. 여자는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부녀자 공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이다. 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신나라 씨를 사원 코드 번호 201번으로 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서에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 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공개된다 안 된다, 추가 공개된다 안 된다, 그거 따지면 됩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자, 본인 신나라죠. 여자입니다. 여자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대주네요. 세대주가 되고, 본인은 일단 예? 남자예요. 남자네요. 본인은 일단 무조건 되죠. 본인은 무조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애들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배우자 있네요. 왜? 애들이 있으면 한부모 공제가 되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물론 이 신나라가 여자였더라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보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보고, 다음 그거 봐야 되겠죠.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도 따져봐야 됐습니다. 남자라서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배우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공제가, 첫 번째는 기본 공제가 되나 안 되나 보고, 두 번째 되면은 추가 공제가 무엇이 되는가 따져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거 기본 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 볼 때는, 자, 보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소득을 봐야 되고, 소득이 통과되면 두 번째 나이 봐야 되고, 세 번째가 관계, 통과되면 관계. 이 순서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항상 이게 기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때는 소득, 나이, 관계 순으로 보시고요. 소득이 통과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출발입니다. 자, 먼저 복권 당첨금이네요.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태입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요게 복권 당첨이 이거 1,100만원 넘은데요. 왜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 그분은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넘으면 안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총급여는 얼마까지 된다? 500만원까지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1,000억을 받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소득 제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왜?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나이 한번 볼까요? 75년 동갑내기니까 거의 배우자는 나이가 본데는 나이는 몇 대입니까? 나이는 20대 이하. 20대 이하이고, 그리고 60대 이상이죠. 60대 이상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다.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나이가 20대보다 많고 60대보다는 작은데 안 되는 사람인데, 관계가 뭡니까? 배우자니까 이 사람은 나이 제한에 안 걸리기 때문에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기본 공제만 돼요. 요거 지워버릴게요. 기본 공제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기본 공제 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고요.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놓겠습니다. 다음, 자, 박순내네요. 총급여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자, 방금 보셨죠? 방금 보신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직도 기억 못 하시면 참 깝깝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마디로 깝깝하다. 이렇게 되네요. 얘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급여가 300만원이니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이 있네요. 20만원 따로 있습니다. 급여만 있었더라면 이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자, 급여.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요게 있네요. 자,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몇 프로를 공제해 줍니까? 70%를 공제해 주고 30%를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300만원이니까, 자, 근로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300만원 곱하기 몇 퍼? 30%입니다. 30%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90만원이 돼요. 90만원 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20만원. 되니까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90만원 더하기 90만원 더하기 20만원이 됩니다. 20만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 110만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더.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급여만 300만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 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없고 양도소득 금액만 20만원이 있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 300만원에 30%를 소득으로 봐요. 500만원 이하는. 그게 90만원이 소득 금액이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20만원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10만원입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로 해야 돼요. 세 번째, 동생이네요. 자, 장애인입니다. 퇴직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 넘으면 안 된다? 100만원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4천만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뭐고 추가공제도 안 됩니다. 기본공제가 되어야지만 추가공제 뭐 되는지 봅니다. 다음,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라 그랬죠? 얼마를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요거 98년생이니까 몇 살 정도 됩니까? 10살, 11살 정도 되네요. 이 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되게 초등학생 정도 되겠네요. 됩니다. 그리고 자, 요거 10살 정도 되니까 혹시 추가공제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자녀 공제 되겠죠? 예, 자녀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가 되고요. 다음. 예? 20살이에요. 맞네요. 20살까지 되죠? 20살까지 됩니다. 되는 사람. 자, 이게 20살까지 연빼기연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몇 살인가는 주민번호 입력하면 몇 살인가 정확하게 넣습니다. 됐다요? 이게 2018년도 문제니까 이렇게 20살 되는 겁니다. 지금 2019년이면 21살로서 안 되겠죠? 예, 그 기준은 2018년도 기준으로 맞추겠어요. 그리고 자녀, 요게 되니까 자녀 공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거는 자녀 공제 나이 제한 있죠? 몇 세 이상? 7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임여 어떻게 20세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7세 미만 취약아동은 된다. 요겁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렇게 새로 적었는데요.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딥니까? 자녀 공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자녀 세액 공제는 뭐 당연히 20살 이상, 7살 이상이 해서 언제까지? 20살 이하까지인데요.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그리고 취약아동은 7세 미만이라도 취약아동은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요 사람 되는 사람이고요. 다음. 자, 이게 법이 바뀌었죠. 자, 2018년 출생했으니까 둘째네요. 출생 체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출생 추가공제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자녀 추가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요거는 일단 출생 추가공제 됩니다. 올해 태어났으니까. 맞죠? 자, 요 놈은 자녀 추가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자녀 추가공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되려면 나이가 몇 살 넘어야 됩니까? 7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살 이하? 20살 이하이어야 돼요. 이어야 되는데 방금 티놓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추가 공제 안 됨. 이러면 안 됨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답안지의 답과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입력하러 갑니다. 입력 한번 보겠어요. 자, 다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입력하는데
자, 노란색 아닌 사람들은 뭐 부하면 됩니다. 출발입니다. 본인은 돼 있겠죠. 출발. 자, 여기 보면 사원 등록이 뜹니다. 사원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원 등록 있죠? 사원 등록.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를 고 있네요. 자, 일단 이름이 김강남이 맞고요. 부양가족 명세 탭 있죠? 이것을 완성해란 말입니다. 자,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김강남이 본인 거는 돼 있죠? 본인 거는 돼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자, 배우자부터 밑에 한번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배우자입니다. 자, 배우자니까 여기 봅니다. 관계가 있네요. 관계, 욕칸을 입력할 텐데요. 자, 본인은 됐고요. 배우자는 배우자고요. 몇 번입니까? 배우자는 3번이 배우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몇 번 입력한다? 3번. 3번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이름은 신나라였어요. 잠깐만요. 등록해야 돼요. 잠깐만, 김강남이 아니었네요. 여기에 등록해라 그랬죠. 예, 등록할게요. 요거 미안해요. 제가 요거 흥분해가지고 이랬습니다. 201번에 신나라를 등록할게요. 그러면 201번 입력하고 신나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됐어요. 뭐 요거 입력하는 건 별 문제 없죠?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다음, 자, 여기다 주민번호 한번 쳐볼까요? 주민번호 나와있죠? 74, 요거 여러분들이 요대로 보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면 응? 이거 복붙이 왜 안 되지? 안 되네요. 보고 치야 되겠네요. 자, 750 4201 응? 750 4201 이거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됐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여자 아니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고, 여기부터, 배우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몇 번? 여기에 3번 나와있죠? 3번. 3번. 배우자는 오연지 입력하면 됩니다. 내국이니까 1번, 주민번호니까 1번 입력하시고요. 다음, 요 주민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저는 요거 복사기 붙여넣기 할게요. 보고 치기가 힘이 드네요. 됐고. 다음, 기본 공제만 되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바로 됐고요. 자, 박순례입니다. 자, 본인의 어머니니까 본인의 어머니는 본인의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어머니는 직계 존속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몇 번 해야 된다? 1번. 1번 해주면 됩니다. 1번. 다음, 이름은 박순례. 내국이니까 1번, 주민번호니까 1번, 그리고 주민번호는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공제 되나요? 안 되나요? 요 흰색은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은 흰색에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 요렇게. 자, 요거 60대 이상을 찍어주시면 60대 이상은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안 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60대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요. 이 창에서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 자, 됐고요. 부는 나머지 추가 공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추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경 쓸 거 없고요. 다음, 어머니 동생이네요. 동생. 자, 동생입니다. 이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네요. 자, 일단 동생이니까 소득자의 뭐가 됩니까? 형제자매가 되겠죠? 형제자매. 아니고 6번이 형제자매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6번. 자, 이름은 신기해. 다음,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번.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복사기 붙여넣기 바로 해버릴게요. 보고 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입력하기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입력하기 곤란하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바로 돼 있네요. 바로 돼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음, 추가 공제는 물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추가 공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음. 자, 아름이네요. 요거는 입력해야 되겠죠. 출발합니다. 자, 자녀니까 도덕자의 직계 비속이 되겠죠.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직계 비속. 4번이 직계 비속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몇 번? 여기가 4번. 이름은 신아름. 주민번호, 내국인이고 주민번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주민번호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치면 나이까지 바르게 나옵니다. 나오고. 자, 20대 이하 맞고요. 그리고 추가 공제, 자녀 추가 공제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자녀 추가 공제 요거 된다 그랬습니다. 된다 그랬어. 자녀에 보니까 체크된 거 별 문제 없죠? 자동으로 체크됐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이네요. 자, 심보름이. 자, 심보름이 요것도 추가 공제되는 거죠. 공제되는 애입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니까 몇 번? 4번. 이름은 신보름이. 주민번호 1번. 1번. 다음. 이 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고. 자, 영세고 20세 이하. 첫째. 자, 첫째가 아니고 이거 몇째 했습니까? 둘째였었죠? 예, 둘째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 문제에서 제가 요게 잘 안 보이네요. 요게 당연히 둘째 맞잖아요. 이게 나이가 많고 동생이니까 둘째가 됩니다. 출생 추가 공제하는데 여기 보니까 초기값으로 뭐로 나왔었습니까? 첫째로 나왔었죠. 첫째를 뭘로? 둘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가 문제가 여기입니다. 자녀 이 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녀 공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몇 세 이상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7세 이상 되어야지 되고 20세 이하가 되어야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자녀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근데 빵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답안지에 여기에 동그라미 돼 있는데요. 돼 있지. 어이? 선생님은 이거 지웠잖아요. 그러세요.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뭔 말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는 요게 자녀생 6세 이하는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2019년부터 왜 육아수당이 아니고 그 뭐시랍니까? 자녀한테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그거 때문에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법이 그래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의 답과 요거 아마 다를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되시겠습니까? 답안지의 답과 다른 이유는 그때와 지금의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알아주시고 어쨌든 요거 지워야 되는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요거 연말정산 한번 볼까요? 연말정산입니다. 자, 먼저 요거 봐요.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의. 자, 김강남은 언제 입사했습니까? 올해 7월 1일 날 2018년 기준이니까 올해로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에 여기에 여러가지 해라네요. 전 근무지를 반영한 첫 번째 소득명세 작성하고요. 소득명세 작성하고 연금저축 등도 작성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자, 몇 개를 완성해란 말입니까? 3개를 다 완성해란 말입니다. 됐어요? 다음 내용 봅니다. 2018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주 강남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요거 입력해란 말입니다. 입력하고 다음 두 번째 2017년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고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택이며 민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김강남씨는 과세기간 종료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네요. 혼자 사네요. 자,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김강남에 대한
도덕 명세부터 작성하겠어요. 요거 도덕 명세가 나와 있으니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부터 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먼저 도덕 명세부터 해놨고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자, 김강남이 나와 있네요. 물론 사람이 이게 지금은 나와 있는데요. 없으면은 F2 하셔서 F2 하셔서 김강남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 중에서 탭 중에서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도덕 명세부터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해라니까. 그래서 도덕 명세를 누르겠습니다. 자, 도덕 명세를 눌렀더니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현 근무지고요. 입력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음 종전 전 근무지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이 줄을 입력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내용은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하나씩 입력만 하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하나씩 합시다. 자, 근무처명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죠. 근무처명 왼쪽에 보고 줄 맞추어서 요거 보시면서 살살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줄을 보시고 있는 것들만 요 왼쪽에 있는 줄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근무지 갈로 열고 줄 갈로 닫고 강남상사 오타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근무기간이 나와 있네요. 기간이 2018 0101부터 2018 0630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자, 다음 감기간은 없죠? 없으면 입력 안 하시면 돼요. 다음 급여 있네요. 급여부터 보겠습니다. 자, 급여 요 밑에 보면 급여 있죠? 얼마? 18불. 다음 상여가 있나요? 상여 금액이 얼마? 9불. 정말 보고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문제지에 나와 있는 숫자와 날짜를 그대로 입력한 것밖에 없고 새로 특별하게 가공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말고 밑에 더 있죠? 더 있습니다. 밑으로 살살살살 내리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문제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결정색 이거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결정색 요거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소득세가 42만원, 지방소득세가 42,000원 아래쪽에 있습니다. 밑으로 화면을 살살살살 내려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저는 보니까 여기 있네요. 요 아래쪽에 보니까 기납부세에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있죠? 요 줄입니다. 요 줄 칸에 즉 여기가 되겠네요. 소득세 찍어주시고요. 줄이 맞나요? 뚜뚜뚜뚜 여기네요. 소득세가 얼마였습니까? 42만원 420불. 지방소득세가 얼마? 42,000원 42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요게 소득세고요. 지방소득세고 화면을 너무 크게 해서 안 보이는데요. 조금 줄여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와 있습니다. 요거 42만원에 42,000원 놓쳤어는 안 된다. 이래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자, 국민연금 81만원 요런 내용들 그대로 다 입력해야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런 게 어디 있는지 봐요. 자, 여기에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이거 찾는데 힘들었네요. 자, 여기에 내용들을 또 찾아서 칸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먼저 순서대로 문제지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81만원. 자, 이게 보시면 국민연금 찾았습니다. 여기가 얼마? 8100불. 이렇고요. 다음 두 번째 건강보험 82만 4천원.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여기네요. 여기가 얼마? 824400. 824400. 엔터. 다음 장기요양보험 62,000원. 장기요양보험 62,000원.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이네요. 고용보험입니까? 고용보험이 175500.
175500 이렇게 자 문제지에 나와 있는 항목을 찾아서 그대로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요거를 빼먹습니다. 시험 치실 때 많은 학생들이 요거 빼먹습니다. 요거 꼭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따라서 자 먼저 직전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거 쭉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요거 우리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좌하면서 제가 한번 했던 겁니다. 새로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기본 강좌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끝이 났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러 갈 겁니다. 자 연말정산 할 때는 자 입력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나누어서 입력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자 이거는 본인이죠. 딱 이거 본인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다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그래서 본인은 다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보험료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보장성은 되니까 자동차 보험은 되지만 방금 저축성은 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입력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입력할 것과 말아야 될 것 먼저 구분해 놓고 칸 찾아서 입력할 겁니다. 교육비, 야간 대학원, 대학원은 누구까지 된다더라?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 그랬죠.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되는 겁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연말정산에서 자 여기 있네요.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대학원 교육비는 뭐 제외한다는데 단 본인은 된다 그랬습니다. 대학원은 안 되는데 본인 교육비에서 대학원은 됩니다. 요 말 체크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혹시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익히실 수 있도록 하세요. 따라서 이걸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 시력 안경 보정용 안경 구입비 1년에 500만원까지 의료비와 중복공제되죠. 이거 입력해야 되고 다음 이거는 카드로 결제했네요.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공제된다 그랬죠. 의료비 한번 볼까요? 의료비 요거 카드가 있습니까? 카드 저 포함됐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0만원인데요. 안경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중공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요건 지워버리고 요것도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왜? 요거 안경은 의료비도 공제되고 두 번째 신용카드도 공제되는데 신용카드에 안경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요건 지워버렸습니다. 자 본인 질병치료비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다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안경은 1년에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연 50만원까지 연 1년에 50만원까지인데 50만원 됐으니까 돈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네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뭐 공제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됐고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있네요.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고요. 다음 이거 뭐 별 신경 쓸 것도 없네요. 이자 상환액 요거 원금과 이자 30만원 원금 300만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것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입력해라 그랬고요. 다음 퇴직연금 이것도 입력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탭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탭에 보니까 퇴직연금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보니까 탭이 소득명세 했고요. 연금저축하고 연말정산 탭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자 연금저축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연말정산은 잠시 뒤에 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탭을 눌러주십시오. 자 무엇을 보고 자 여기 보면 퇴직연금 있죠? 요거 보고 입력할 겁니다. 자 연금저축 탭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자 여기서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한번 볼까요? 자 위쪽에 탭에 보시면 연금저축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연금저축 등 눌러주시고 자 그랬더니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는 연금계좌 퇴직연금이고요. 다음에 연금저축이고요. 그 다음 주택마련저축입니다. 자 일단 3번이 아닌 건 아시겠죠?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퇴직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연금계좌 퇴직연금이고요. 요는 연금계좌잖아요. 자, 여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첫 번째 칸에는 연금계좌 찍혀 있고 퇴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두 번째 칸 한번 찍어 볼까요? 두 번째 칸 한번 찍었더니 요는 연금계좌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지금은 뭐 연금저축계좌에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자, 코드 금융회사 있네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키 누르면 되겠다. 코드는 항상 F2 신한은행 나왔네요. 됐고,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까? 계좌번호 치면 되겠죠.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다음 납입금액 120만원이네요. 120만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나온 대로밖에 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신한은행 했고요. 계좌번호 입력을 해서 입력했고, 납입금액 입력을 해서 입력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특별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끝이 났고요.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출발. 보험료부터 입력할까요? 일단 보험료를 입력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 연말 정산 입력에 가야 되겠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험료 있죠. 여기와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일단 일반이죠. 일반이 얼마입니까? 54만원 540불. 자,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료 입력은 보장성 보험료 일반에 54만원, 보험료 입력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의료비가 되겠네요. 본인 겁니다. 둘 다. 자, 의료비가 있네요. 의료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거 노란색이니까 더블 클릭. 따다. 자, 본인이죠. 본인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 거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요 금액을 합산해서 입력해 버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산하니까 300에 50만원, 350만원, 3500불.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본인 의료비에 35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의료비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뭐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 입력하러 갑니다.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죠. 42번 칸입니까?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있습니다. 노란색이네요.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따다. 자, 다음 여기 이제 칸 맞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뭐 이런 거 체크카드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요만큼 112000불. 여기가 112000불. 엔터. 두 번째, 직불카드네요. 현금영수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만원. 현금영수증 200불. 직불카드가 1300불. 자,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입력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요 돈들은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저도 방금 화면 바꾸어 가면서 보고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한 것도 없고요. 데이터 조작도 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확인. 자, 다음. 자, 주택 원리금 상환액이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주택 차입금 오른쪽에는 없죠. 왼쪽에 보면 있습니다.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 여기 있네요. 소득공제 주택 잠깐만요. 몇 번에 있나요? 한번 좀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요. 34번에 있네요. 34번에 보니까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있죠. 입력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찾아야 돼요. 찾으실 때는 이렇게 하얀색이나 노란색 왼쪽에 있는 글자를 찾으시면 돼요. 아마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다. 노란색이니까 따다. 자, 이게 보니까 나와 있네요.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 참고로 원리란 말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자, 요 말을 아시면 됩니다. 자, 원리금이란 말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금이라 그래요.
원리금이라는 것이 원금 더하기 이자가 원리금입니다. 우리 대출 받으면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그게 원리금이에요. 원금 더하기 이자가 원리금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그 금액이 300만원에 30만원. 원금이 30만원, 원금이 300만원, 이자가 30만원. 그래서 원리금은 총 얼마가 된다? 3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33008 엔터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 내용은 완벽하게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들 두 번째로 우리 바뀐 대로 한번 볼까요? 바뀐 대로 부양가족 한번 봐요. 여기에. 자, 여기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우리 입력했던 것들이 있죠. 이거 다 지워주세요. 연말정산에 0. 이제 끝이 났습니다. 풀이는 완전히 끝이 났고요. 요거 0 바꿔서 확인 다 지워버리고, 다음에 대출기간 이것도 0으로 바꿔버리고 다 바꿔주세요. 확인. 다음 신용카드도 바꿔주세요. 0. 자, 0으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새로 한번 입력해 보려고요. 자, 이렇게 입력 확인. 자, 됐습니다. 요거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안 했을 때의 화면과 동일해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니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약간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어떤 거 부양가족 여기다가 부양가족 명세서에 명세서에 입력 후 연말정산 탭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자, 이게 프로그램이 요번에 조금 개편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TAT 2급도 치죠. TAT 2급에서 연말정산은 지금처럼 합니다. 지금처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만 목표가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돈 입력하는 건 공개되는 것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일단 부양가족 명세서에 입력해서 반영을 했으니까 부양가족 탭을 눌러야 되겠죠. 부양가족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김강남이 본인밖에 없다 그러네요. 본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할 때는 꼭꼭 사람 이름 찍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김강남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 요거 가지고 하고요. 어디에다가 입력을 한다? 자, 여기입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는데요. 모든 자료는 국세청 자료라는 가정하에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여기 있죠. 보험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중에서도 일반입니다. 일반이니까 여기가 되고요. 국세청은 여기입니다. 따라서 요칸입니다. 요칸에 입력을 하면 돼요. 요 노란 칸에 따다. 보험료가 총 얼마였습니까? 54만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장성 보험이 있고 밑에는 장애인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장애인이니까 요거 아니고 자, 요 칸 아니면 요 칸이 되는데요. 이 칸이 국세청이죠. 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칸이 위에 국세청은 2줄입니다. 2줄에 입력해야 되며 보장성 보험이 이 칸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칸이 얼마가 된다? 54만원. 5408 엔터. 자, 보험료는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료비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350만원이죠. 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료비 여기 있네요. 여기가 되고 자, 의료비도 난임아니고 건강이가 아닙니다. 일반이고 국세청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다 가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만 하면 돼요. 국세청장이니까 맞고 상호 이름을 얻고 성명 자, 누굽니까? FE 해보면 되겠죠. 본인이니까 본인 선택해 주시고 자, 본인 자, 배우자도 있었네요. 배우자 거는 빼고 본인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김강남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금액은 350만원이네요. 요게 35008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자, 이러면
보험료 입력도 끝이 났습니다. 의료비 입력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세 번째. 자, 이거 두세 번만 해보면 다 됩니다. 신용카드네요. 본인 거부터 신용카드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여기 나와 있네요. 신용카드 요 칸에 국세청장에 있는 거 요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부터 여기도 입력하고 여기도 입력하고 여기도 입력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안 썼으니까 내버려 놓겠습니다. 신용카드 찍고요.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120불. 현금 영수증은 얼마였어요? 200불. 다음 직불카드 있네요. 직불카드 1300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칸을 신용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되며 요 중에서도 칸 맞춰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신용카드 입력은 끝이 납니다. 다음입니다. 자, 요까지네요. 여기까지고. 요거는, 아니죠. 다른 탭에서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반영한다? 연말정산 입력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위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다시 눌러주시고. 누리고. 자, 여기서 불러와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불러오기 탭은 어떤 거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도 있고요. 불러오기가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어떤 거? 부양가족 탭에 있는 걸 불러와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불러오고. 자, 여기 보니까 자, 의료비 이런 거 신용카드 지출액 금액을 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의사항도 한번 볼까요? 기부금은 신경 써야 됩니다. 본인이 이거 대학비도 있었잖아요. 대학원비 없었습니까? 있었죠. 요 누락했네요. 자, 본인 대학원 한번 봐요. 자,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대학원은 학비를 빠져버렸어요. 학비, 교육비가 되겠죠. 교육비, 요거 빠뜨려버렸습니다. 일반, 본인 거니까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요 금액이 얼마가 된다? 500만원이었죠. 5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반드시, 자, 교육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게 반드시 선택돼야 됩니다. 지금 4번 본인으로 바로 되어 있네요. 본인으로 바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선택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번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취약전 아동은 몇 번?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3번. 본인은 4번. 지금 본인 맞으니까 4번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육비에 이게 번호가 선택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거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돼요.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1에서 4까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다시 연말정산으로 갑니다. 가서 어떤 거 위에 있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입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부양가족 탭에 있는 입력된 의료비 이런 거는 반영이 됩니다. 됐고 위상. 자, 1번 기부금 지출액은 기부금 명세서 조 탭에 해당되는 반영합니다. 기부금 할 때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우리 요거는 83회 하면서 한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됐고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의료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보험료 반영이 되어 있고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다 반영된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신용카드도 있죠. 신용카드 따닥 한번 해볼게요. 신용카드도 우리가 여기에 직접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보여집니다. 자, 이 방법도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자, 이 방법이 아직도 조금 낯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또 기출문제 80 이게 1회입니까? 했으니까 80회나 79회 할 때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만 더 해보시면 별거 없다는 거 아마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은 요거는 아직 안 했죠. 요건 따로 해줘야 됩니다. 주택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한 다음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얼마? 33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하면은 이 문제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으로서 요게 81회죠. 81회 3번, 5번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